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핵심 챕터들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그런 정리를 통해서 물류관리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겠습니다. 워낙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올려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뭐 거두절미하고 뭐 그동안 강의를 안 한 게 아니라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을 올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할애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올리는데 조금 텀이 있었죠, 텀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면서 물류관리사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시험을 가볍게 조금 더 라이트하게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 최단기 합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핵심 정리잖아요. 어떤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판서의 핵심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핵심 정리한 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필기해 주셔가지고 잘 유의 깊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그 자료 갖고 이제 시험 직전에도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100% 다 출제된다고 장담은 못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가져가신다면 반드시 전체적인 점수 60점은 넘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균 60점까지 넘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거 이제 제1과목인데요. 물류관리론이죠. 먼저 여기서는 점수를 한 70에서 80점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우리 유통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먼저 가볼게요. 요거. 자, 이제 유통이라는 키워드 있는데 참고로 이 강의는 처음 들으신 분 좋고요. 원래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 좋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은 더 좋아요.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거 뭐 꼼꼼히 그냥 무던히 정리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이것들을 꼭 영상을 안 키더라도 목소리만 계속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유통이라는 챕터부터 정리할게요. 이 유통이라는 챕터는 실제로 시험에서는 출제가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 2개 하고서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유통은 첫 번째 유통은 흐를 유자에 통할 통자라고 해서 유통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요. 먼저 상적 유통이 있고요. 상적 유통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유통이란 게 있습니다.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고요. 상적 유통을 줄여서 상류라고 하고요. 물적 유통을 줄여서 물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물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상적 유통에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 상류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이라는 거. 매매계약, 상적 유통은 매매계약을 의미하고요. 이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의미해요. 소유권 이전. 이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상류는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주로 창고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사무실에서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적 유통은요? 물적 유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물적 유통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요. 얘를 별표할게요. 별표 2개. 자, 물적 유통은 기능별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운송, 그 다음에 이제 보관,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이제 하역, 그 다음에 이제 물류정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물론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은 유통가공. 유통가공이라는 게 추가로 있죠. 유통가공이라는 게.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기능별 물류라고 해요. 기능별 물류. 기능별
물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유통이라는 챕터에서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상류와 물류, 즉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구분하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딱요. 요거 정리해 주세요. 영상 멈춰 주시고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유통이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다. 상류는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물적 유통 물류는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물류 정도, 그리고 추가로 유통 가공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능별 물류라고 한다. 끝! 이것만 가져가 주세요. 유통이란 파트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잠깐 지우고요. 항상 필기를 하실 때는요. 다 된 필기를 영상을 딱 멈춰 주시고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 대한 걸 봤고요. 유통에 대한 거를 이제 뭘 보냐면요. 자, 먼저 유통의 효용, 물류의 효용이지, 물류. 사실상 물류를 제일 많이 볼 거예요. 물류. 물류에 뭘 볼 것이냐? 효용. 효용이라는 주제, 효용. 네. 별표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중의 기본. 자, 첫 번째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운송 있죠, 운송. 네, 운송은 먼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해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합니다. 장소적 효용이라는 거는 A라는 곳에서, 즉 부산이라는 곳에서 서울로 이동시켜주는 효과를 누리게 해준다 이거예요. 장소적 효용, 장소적 효용. 네. 이런 표현도 써요. 장소적 효용이나 장소적 간격. 장소적 간격을 해소해준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운송이라는 거. 이 운송이라는 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요. 운송은 조금 보완할게요. 수송과 배송을 합친 말이에요. 즉, 운송은 수송과 배송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수송은요. 거점에서 거점이에요. 거점에서 거점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이거를 수송이라 그래요. 수송. 거점에서 거점. 네. 그 다음에 배송은요. 배송은요. 거점에서 소비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배송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수송은요. 수송은 이렇게 불러요. 장거리. 배송은요, 단거리예요. 네. 장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간선운송. 간선운송이라고 그러고 단거리를 이렇게 불러요. 지선운송. 지선운송. 꼭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운송은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요. 수송은 거점에서 거점까지의 이동을 말하며 장거리 간선운송. 배송은 거점에서 소비자까지의 운송을 말하며 단거리 지선운송. 운송 효용적인 부분 끝. 요거 한번 영상 멈춰주시고 필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 보관. 보관은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게 있습니다. 시간적 효용 창출. 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겁니다. 시간적 효용 창출. 꼭 기억해주세요. 시간.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네, 시간. 세 번째 뭐냐? 포장. 포장은요,
대포장에서 소포장으로 바꿔준다. 대포장. 큰 형태의 포장에서 하나하나는 소포장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포장은 뭘 의미해요? 형태적 효용을 창출한다. 형태적 효용. 네. 꼭 기억해주세요. 형태적 효용을 창출한다. 꼭 기억해주세요. 형태적 효용.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챕터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소유권이라는 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계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소유주고, 네. 소유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래요. 소유적 효용을 창출한다 그래요. 알았죠? 소유적 창출. 자, 다섯 번째는 효용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닌데요. 조금 중요한 겁니다. 하역은요. 자, 하역은 싣고 내리는 거. 예컨대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상차와 하차를 말해요. 여러분, 하역이라는 게 느낌상 내리는 거 이런 개념 아니에요. 상차, 하차인데 실제로 우리 하역이라는 거는 그렇죠. 효용 창출을 하지 않아요. 효용 창출 없음. 효용 창출 X. 대신 그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원 효과. 지원 효과라는 게 뭐냐면요. 운송이든 보관이든 포장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지원 효과가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여러분? 효용 파트 이걸로 끝. 앞에 적었던 운송, 그 다음에 보관, 포장, 매매계약, 하역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끝! 요겁니다. 네, 좋습니다. 영상 멈춰주시고 꼭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파트도 한번 봤고요. 기본적인 파트니까요. 네. 그 다음에 가져가실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류 관리에 대한 특징인데요. 잘 보세요. 말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 물류 관리의 특징이에요. 특징. 네. 특징. 자, 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소품종 대량이에요? 다품종 소량이에요? 다품종 소량. 다품종 소량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점점 물류 관리가 쉬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류 관리의 어려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류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관리하기가 쉬워지진 않아요. 이런 키워드 특징. 세 번째, 제3자 물류의 감소 증가. 제3자 물류의 증가. 제3자 물류 뒤에가 볼 거예요. 물류의 증가. 여러분, 3자 물류의 증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웃소싱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그렇죠. 3자 물류가 다른 말로 그렇죠. 아웃소싱이라고 하잖아요. 아웃소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거점의 소형화, 대형화. 그렇죠. 거점의 대형화. 거점의 대형화. 네. 여기서 말하는 거점의 대형화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브 앤 스포크 등장. 허브 앤 스포크 등장. 허브 앤 스포크 등장.
네, 이런 것들이 또 물류관리의 특징이 돼요, 특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공급사슬, SCM이죠?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있지 않았어요? 6번째. 공급사슬 나와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글로벌 공급 사슬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공급 사슬이 뭐예요? 글로벌 SCM. 그러니까 제가 물품 따위를 가지고 오는 거래처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글로벌 공급 사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드 타임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글로벌 공급 사슬의 등장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리드 타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가져오니까요. 리드 타임의 증가, 꼭 이렇게 증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특징 기본적으로 한번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있죠. 근데 이런 거 여기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로도 풀 때도 효과가 있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딱 영상 참고해 주셔서 멈춰주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게 있습니다. 우리 물류관리의 중요성에서 물류관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류관리의 원칙 좀 같이 보실게요. 물류관리의 원칙. 두 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두 가지.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는요. 3S 1L 원칙을 볼 거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번째 7R 원칙을 볼 거예요. 7R 원칙. 자, 3S 1L 원칙은요. 먼저 세 가지 3S. 자, 3S입니다. S. 처음에 safe, safely. 안전한. 물론 영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전하다가 중요한 거. 안전한. 그 다음에 speedy. 신속한. 그 다음에 surely. safety잖아요. 네, 확실한. safely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safety네요. 뭐가 쓰면서 이상했어요. 네. safety. 네. safety. 네. 좋습니다. 네. safely가 맞네요. 왜 제가 제 무덤을 팠죠? safely 좋습니다. 일단 이게 3S고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가 또 이거 틀렸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네. 1의 원칙. 1L은 뭐예요? L? lowly. 저렴한.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요거는 사실 뭐 암기식을 가져가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7R 원칙을 제가 암기식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7R이 뭐냐면요. right. 7가지의 적절함이다. 이거예요. 적절함. 첫 번 잘 보세요. 네. 처음에 이걸 먼저 쓰세요. 첫 번째. 상품을 먼저 쓰시고 상품. 두 번째 뭐예요? 품. 세 번째 수. 네 번째 가. 품수 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시장인. 그러니까 자꾸 되뇌이시고, 되뇌이시고, 입에 붙이시고 자꾸 많이 듣고 하셔야 됩니다. 품은 뭐예요? 품질, 수량, 가격, 시기, 타이밍이죠. 장소, 인상.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3S1의 원칙은요, 물류 서비스 원칙이에요. 물류 서비스 원칙. 다시 말해서 물류 서비스는 이래야 된다. 물류 서비스는 이래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7할 원칙은 뭐예요? 고객에 대한 원칙. 무슨 원칙이요? 대고객 서비스 원칙. 고객에 대한 서비스 원칙이에요. 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물류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죠. 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요. 자, 요거만 해도 충분히 넉넉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